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참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너무 덥네요. 예, 아마 열대야가 저 몇십 년 만에 최고라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영상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좋아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이제 포맷을 바꿨죠, 그죠?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취지대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 영상도 찾아보시고 질문도 네. 주시고 해서 너무 좀 좋은데, 이젠 저희가 사실 뭐 지식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실제 저희가 이제 학폭에 참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 사례들을 네. 좀 많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오늘도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참석했던 학폭위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변호사님이 특히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학폭톡에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고 실제로 이제 상담하실 때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부분들인데, 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 신고를 하려고 한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현장 접수를 하고 올 때 진정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도대체 고소랑 진정이랑 뭐가 네. 다르냐?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그리고 진정으로 접수했는데 또 혹시 문제될 건 없냐? 고소를 그쵸. 안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답변들을 좀 달아왔습니다. 네. 달아왔지만 오늘 영상으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진정과 고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의미적인 것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진정은 누구나 네.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 아.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신고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아실까요? 약간 신고 주체. 음.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제3자냐, 당사자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실 절차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진정은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고소는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이제 고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나중에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건가? 첫 번째로는 네. 진정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피해 학생의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학생이나 신뢰관계인이 이제 부모님이겠죠. 동석에서 경찰에 출석을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서로 또 형태를 남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경찰 판단으로 진정의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건의 피해자가 뭔가 주도적으로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소의 경우에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인 조사라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 또는 이제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사건의 피해 진술을 조서에 남길 수도 있고, 피해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또 진술을 할 기회도 부여받고, 이 나중에 어떤 증거들이라든지 그런 피해 서류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말고도 또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네. 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경찰이 이제 수사를 끝내고 종결을 해서 결정을 내릴 때 가해 학생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폭행이라든지 협박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경찰은 그 경우에 불송치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일반인들, 만약 당장 장 팀장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혐의 없음을 해버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면 뭐라도 뭐 항소도 해보고. 그렇죠. 이제 이 절차들을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예.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이 1심이 끝이 아니라 불복을 하려면 이제 2심, 3심이 네, 맞습니다. 수사 절차도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 체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끝이 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규정하는 고소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법 조문을 하나 이제 띄워드릴 거고요. 네. 예, 법 조문을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 245조의 7 규정을 이제 읽어볼 텐데, 1항은 245조의 6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46조의 6 통지라는 것이 바로 이제 네. 불송치 결정을 뜻하고요. 여기에서 이의 신청권을 가지는 사람은 고발인은 안 됩니다. 형소법상 고소권자로 규정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은 사법경찰관은 이런 이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결국 불송치를 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시키지 말고 일단 기록을 검사한테 보내서 경찰이 혐의 없음을 했던 사건이지만 고소권자한테서 이제 이의가 제기가 들어왔으니 한번 사건을 더 보게 하라. 검사가 이제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치 민사처럼 1심, 2심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헌법 정신에 따라서도 수사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일반인으로서 불송치 이의 신청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진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법률문헌 해석상 아까도 보셨겠지만 네.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네. 고소로 사건을 접수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상원에 또 경찰 쪽 출신 변호사님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가면은 경찰이 그 진정으로 접수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무상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님 분께 좀 여쭤봤는데 네. 실무상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편의상 권유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진정으로 접수하면 그 접수자의 지위가 피진정인이 되고요. 고소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고소인이라고 이제 그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 진술조사 같이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경찰이 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피진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할 때까지는 입건 전 수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수사를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각하 처분, 사건이 이제 사건화되지도 않는다라는 처분을 할 때에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고소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입건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 학생을 피혐의자로 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은 고소권자한테도 접수를 할 때는 좀 진정으로 접수를 하시라라고 권유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도 되는 게 제 지인 중에 경찰분이 계시는데 한 달에 몇십 건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업무 부담이 많이 된다. 왜냐면 본인의 하나하나의 판단이 한 사람의 좀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경과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경찰 확 늘리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진정으로 요청을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사실 당연히 이런 얘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진정이라는 절차가 왜 필요하냐? 그쵸. 다 네. 고소로 하면 되지. 그쵸. 왜 경찰이 진정으로 권유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학폭톡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정말 어떤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학폭에 대한 어떤 조력을 받으시거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도 많을 뿐더러 그 많은 사건 중에 정말 피해를 입은 진정한 피해자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이 극소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몇 건이나? 장난 삼아서 고소하러 온 사람이 막 한 트럭이나 된답니다. 진짜. 그래서 수사 대상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사소한 걸로 자꾸 이렇게 오니까 도대체 몇 건이나 해봤는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1년에 200건, 300건. 한 명이요? 네. 한 명이 1년에 200건, 300건이면 매일 가는 거죠. 매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수사력이 낭비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그걸 못 막잖아요. 그렇죠. 민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진정 단계로 오면 좀 더 간략하게 사건 처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중고나라에서 입금을 했는데 1시간 정도 답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답변이 없다고 사기죄로 막 고소하러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답니다. 너무너무 의미 없는 이제 고소 고발이 넘쳐나기 때문에 수사력이라든지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수하는 경찰은 수사관님이 이제 사건을 판단을 해서 사건이 된다고 하면 입건시켜서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네요. 경찰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네. 여담이지만 그런 것도 있답니다. 막 아까 말씀드렸던 200건, 300건씩 고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네. 거냐 하면 내용들이 이제 뉴스를 보다가 정치인이 막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정책 성향과 안 맞으니까 직무유기 직권 남용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자꾸 고소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가 됐다고 하면 하염없이 고소인 조사를 수백 번을 해야 되고 그럼 정치인들 계속 와서 그죠, 맞습니다. 하염없이 피해자 조사도 수백 번을 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쓰여져야 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고소랑 진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뭐 경찰의 입장에서도 뭐 이제 진정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진정과 고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변호사님한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